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악구 구의원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입니다. 네, 관악구 마선거구죠. 네, 관악구 마선거구의 두 번째 그 후보자입니다. 원래 이제 관악구 마선거구는 5명이 출마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앞서서 정의당의 왕복군 후보자 먼저 와서 그 방송 녹음 녹화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1-가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순자 구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략 좀 15분 내외인데 딱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되게 편하시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일단 본인 지역에서 워낙 지금 몇 선 도전이시죠? 제가 5선이요. 잠깐 5선 도전하시는 구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2명. 2명 정도. 또 있으시나요? 임춘수. 맞다. 네네. 그래서 사실 관악구 지역 주민분들 보시면 이제 다선 의원이 민주주의가 좀 길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 직접 선거, 투표, 지방선거가 되면서 다선 후보자들이 시의원도 생겨나고 구의원도 생겨났습니다. 5선 도전입니다. 추격해서 어떤 사람이고 왜 출마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을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주순자 후보입니다. 관악구는 저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40년 넘게 살아온 저의 평생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만큼 주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호흡하며 그 속에서 많이 듣고 보고 지역 발전을 하면 이끌어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주순자 하면 관악의 맏며느리, 민원의 달인이라는 애칭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크고 그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관악공동 행동의정평가단이 선정한 입법 의결 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활동을 잘하는 의원으로 많이들 인정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순자 의원님 이제 제가 이제 후보자 명부에는 간단한 정보를 늘 드리고 있었는데 호원대학교 이제 호텔 관광학부 졸업하셨고 제7대 경력부입니다. 제7대 후반기 관악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요. 현재는 의원이 맞는 거죠. 의원직에. 네, 그렇죠. 의원이죠. 제8대 관악구 의회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번째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3명 뽑는데 5명 후보 출마했습니다. 보면 이제 물론 1-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소홀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이겨내고 다시 이제 재선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물론 선거는 가번이나 나번이나 다 똑같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기는 마련이에요. 저는 저 주순자는 매번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선거에도 저 나번으로 선거를 치러왔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관악의 맏며느리 주순자, 일자라는 주순자, 민원의 달인 주순자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지금처럼 제 자리에서 현역 관악구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과 가까이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지역의 구석구석 꼼꼼히 챙겨드릴 수 있는 맏며느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며 바로 그게 주순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5명 후보자가 출마하셨어요. 다시 한번 명부 알려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1-가의 주순자 후보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나입니다. 정연일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 2-가번 이경관, 그리고 국민의힘 2-나번 박영란 후보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왕복군 후보자 5명이 현재 다투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신사, 조원, 미성동 지역입니다. 이제 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구의원으로서 이제 관악구 비전 핵심 공약 부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구의원 후보로서 관악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민성국이 관악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또 이런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 30대의 청년층 비율이 가장 또 높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악구의 청년 정책이 더욱 적극적이고 좀 더 세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관악 청년과 3대째 살아온 주순자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큰 강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로 아이들, 여성, 어르신, 청년, 이주민들까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생활 밀착형 정책 마련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협치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행정에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이 뚜렷한 흐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국에도 이어질 듯한데 이 8기의 관악구의 협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이거 질문하고 좀 약간 틀릴지는 몰라도 네네네. 제가 이제 종교를 불교인데 제가 기독교를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데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우리 지역 공동체와 같이 함께 항상 저는 그런 그 믿음의 전도를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고요. 그리고 항상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신사동 전 지역을 같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의체를 보면서 제가 종교도 좀 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악구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같이 협치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선거구 신사조원 미성동입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한 4선을 하다 보니까 네.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크게는 난곡 경전철이고 이제 신사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 수정에 제일 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이제 예전에는 은행나무가 참 좋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은행 열매로 인한 이제 냄새로 수정을 개량하자. 이제 그래서 조원로 쪽에 조원동까지 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는 이제 수해 방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문제는 지금 조원동에 남부경찰서 자리가 오랫동안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정치적으로 너무 국한돼 있어서 그게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서울시장 뺏기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너무 아쉽고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행복주택하고 도서관, 비즈니스 도서관이 개관된다고 하는데 기대는 컸는데 1년이라는 공간도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아무리 행정이 정치가 바뀌었다 그래도 행정은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아쉽고 이제 난곡 입구의 신봉터널이 또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금 후보들이 자기가 뭐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정치 있을 때는 잘못한 거 하나 뉘우치지 못하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신봉터널도 일찍이 준공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램프가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네네. 이래 오랫동안 공기가 길어지는 네네. 공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미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협소하고 인구는 제일 많은데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부지가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국한돼 있어서 이제 시간은 길어져도 그 제 임기 동안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악의 편 관악구 구의원 마선거구입니다. 신사조원 미송동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에서 1-가죠 더불어민주당 주순자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관악구가 연간 운영비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 의원분들도 상당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의원, 구의원분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그걸 후보자께서 갖추고 계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5선 도전하시는데 이걸 좀 물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사실 1조 원 시대를 하면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규모를 뭐 꼼꼼히는 몰라도 중간중간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지방의원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민의를 잘 수렴하는 것과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경제 능력, 지방자치에 필요한 입법 활동 능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관악 행동의 의정평가단이 선정한 생활밀착형 입법 의결 부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19 그 예산을 250억을 우리 예산 반영해서 우리 각 관악구 전체 1인당 5만 원이라고 5만 원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주민들은 5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정으로 생각하면 또 식구수대로 전체를 받으니까 굉장히 또 큰 돈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5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이 4명인분은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작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취지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돈이 풀어지면은 함께 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아 그렇네요. 사실 생각 못했네. 5명이면 25만 원. 네. 네. 5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어려워요. 저도 이제 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양성평등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성평등, 뭐 성인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관악구 의회에서도 어쨌든 성추행건으로 해서 구의원이 제명됐었던 바도 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뭐 비위 사건도 있고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구의회 활동에서 어떻게 뭐 풀어낼 계획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성평등부터는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구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문제가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딱 법으로 규정되고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건 법 제도화해서 하는 게 자기 감정을 우리 의회가 진짜 성추행범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성인지는 여성의 약자로서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합니다.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잊기로 하는데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신분이 보장되는 상담 창구 마련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화하며 재발 방지 대책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발 방지는 마련하고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창구나 여러 가지 대책은 해놓지가 않아서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재개발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네, 관악구에도 재개발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상 모든 과정이 통과돼서 이주를 해야 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선주민, 원주민분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투기 문제도 지켜봐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전기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 향상시키면 낙후된 도시 기능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는 집행부와 주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도출하면 그에 대한 따른 법,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 통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그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가 하기가 어려운 사각점이 있어요. 그 개인의 재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재개발 문제를 삼성동의 재개발을 네네. 보니까 누누이 와서 데모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법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들도 딱 끊어서는 어떻게 제도가 제재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 다음으로 이제 기후위기 부분 가볼까요? 네. 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에만 맡겨놓아선 안 되지 않나 이런 위기감이 구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공약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에 배달의 문화가 완전히 확산되고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회석 연료인 석유에서 기인하면 생산과 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마다 탄소가 배출됩니다. 폐기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불필요한 포장재 규제를 확대하는 물론 철저한 분리배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가서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문화를 더 좋아해요. 서구화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 일회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해요. 그 관악구 2030 청년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신사, 조원, 미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을 텐데 관악구 청년이 40.9%에 이르죠. 이 부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만을 위한 정책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 이야기만 하지 예산은 적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악구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청년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약이기도 하지만 맞춤형 복지는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그중 하나입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20, 30대의 청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학습, 주거, 학자금 등을 포함하는 생활 여건 개선, 결혼 및 출산 등의 삶의 질 절반을 다루는 쪽으로 자치구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3대가 같이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지만 청년이 둘이 있어요. 청년이 둘이 있고 1인 청년이 둘이 있으면서 큰딸 아이의 손자가 둘입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원룸에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원룸 생활이 괜찮은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다니는 직장은 별로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시대가 예전에 저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분배 질문. 네. 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독거노인 공동체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확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두 번째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일과 양질의 보육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하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지역 사회 참여 지원 확대. 네 번째로는 청년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 마련과 취업 정보, 통합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주거 안전에 대한 제반 마련. 다섯째,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여섯 번째, 다문화 가정 사할린 동포, 세터민 등 이주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본 후보는 맞춤형 봉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한테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관악의 맏며느리 주순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꿋꿋하게 일상을 지켜주는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악의 맏며느리 주순자, 민원의 달인 주순자,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자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일의 가번 주순자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순간 당황했어. 네, 15분째 그 안 되는 시간에 후보자의 역량이랄지 철학 모두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서면 질의 통해서 필요하다면 하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보물 있잖아요. 사실 오늘 다 출연 못 하셨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공보물도 꼼꼼히 보시고 경력과 이력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들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거들이 보이니까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1- 관악구 마선거구죠. 저원 신사 미성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가의 주순자 후보자님 오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입니다. 대담 형태로 하기로 온전하게 모든 방송을 대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관악구 안병천 PD고요. 어제는 관악구 가선거구부터 나다라, 가나다라 이렇게 후보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먼저 가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인호 후보, 백성원 후보 이렇게 국민의힘만 왔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규, 임춘수 후보는 출연이 어렵다고 밝혀왔었습니다.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수미, 곽광자 후보, 국민의힘 안한영 후보 이렇게 있었는데 세 분 다 방송 출연 어렵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가의 표태룡 그리고 1-나의 장현수 후보자분 이렇게 두 분 출연하셔가지고 대담 방송 이어갔고요. 국민의힘 구관 김선희 후보자께서는 출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선거구는 이건 그 한 후보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에 뭐 맛집처럼 비슷하게 무투표 당선 지역이죠.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 구자민 후보자 이 두 분 다 투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거운동도 안 되고요. 그리고 투표용지에서도 사라졌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 저희 관악의표 인터넷 신문 기사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검색 제휴도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다음 검색에서도 될 수 있고 네이버는 아쉽게도 아직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대담 토론의 일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마선거구부터 시작합니다. 마바사안데 여기서도 바선거구 민영진 현역 의원이죠. 국민의힘 민영진 후보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손석희 후보자 무투표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바선거구는 뭐 방송 사라진 거고요. 그래서 마선거구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순자 후보 함께 하실 거고요. 정의당 왕복군 후보 이렇게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왕복군 후보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15분 내외 정도로 저희가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깐깐하게 하지 않고요. 어차피 대담이다 보니까 뭐 1분 30초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몸풀기 질문 들어가는 건데 일종의 뭐 기조 발언인 셈이겠죠. 어떤 사람일지 자기소개 그리고 왜 출마했는지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출마의 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출마의 변 지난번 선거 나왔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 평균 청년이다라는 말 드렸습니다. 2,800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러니까 월 평균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뭐 지금은 이제 4년 지났으니까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겠죠. 그리고 평균 월세로 48만 원을 내는 청년들이 서울의 일반적인 청년이라고 2018년에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운수 노동자들의 얘기들을 해왔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던 후보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신사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정책자문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노동, 그 다음에 동네에서 살아가는 얘기들을 잘 만들어서 정치의 얘기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송동에 출마하신 정의당 왕복군 후보자입니다. 간단하게 학력 경력도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건 이미 그 후보자 명부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전 경력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노동정책 특보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경력들에 대한 사항은 아마 공보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관악구 마선거구 3명 뽑는데 대부분 4명 정도 출마했는데 여긴 5명이에요. 5명 후보 출마해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3번째인가요? 2번째인가요? 제 이번에 2번째 출마했습니다. 2번째 도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이겨내실 계획인지 너무 궁금해요. 전략 같은 거 나만의 그 꿀 전략 이런 거. 일단은 지난번에 처음 출마를 해서 제가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서 처음으로 2자릿대 득표를 받은 진보정당 의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진보정당 의원들이 이제 나오실 때도 있었고 안 나오실 때도 있었고 지난 시기 동안 좀 그래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최대한 주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주민들의 얘기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루에 진짜 한 2만 보, 3만 보 정도씩 걸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한 2만 보 정도 걷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 안고 그다음에 동네에 이제 소소한 필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견들 또 구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은 사실 뭐 엄청 색다른 게 있지 않아요.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여러 곳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후보가 되겠고 의원이 돼서도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나가겠다 이런 얘기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네별로 뭔가 좋은 걸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한 3년째 3번째 선거 동안 같은 공약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도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하겠지만 이제 좀 더 우리 삶 자체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얘기들을 주민들과 만나면서 설득하고 얘기 드리고 하는 것들로 좀 선거를 돌파해 보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젊은데요. 압도적으로 젊은데요. 예.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후보자 명부 부분을 간단히 제가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 삼아서 알려드릴게요. 1-가에 더불어민주당 주순자 후보자 있고요. 1-나에 더불어민주당 정연일 후보, 2-가에 국민의힘 이경관 후보, 2-나에 국민의힘 박영란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왕복군 후보입니다. 지금 왕복군 후보가 만 34살. 예, 만 34시고 한국 나이로 36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59세, 56세, 57세, 64세 이렇게 좀 연령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젊으신데 일단 본 질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관악구의 비전과 핵심 공약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임민경 PD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왕복근 후보자님께서는 관악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민선 9기 관악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님만의 가장 큰 강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강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젊은 후보자 그다음에 당선이 된다면 젊은 의원이 될 거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게 장땡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로는 관악구는 20대 30대 인구가 압도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얘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할 건지,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동네죠. 그런 1인 가구, 저도 1인 가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제 다른 후보보다 많이 걸을 수 있고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저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만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정치 공학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뭐 의회 안에서의 어떤 이해 구도, 뭐 이해관계, 뭐 구도,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 주민들의 얘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더 잘 전달하고 조례로 만들어낼 건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는 게 이제 장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은 뒤에 있는 질문들에 연속적으로 계속 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네네. 조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핵심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학계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냈던 공약인데 좀 더 보충을 해서 예전 표현대로 하면 관악형 사회주택입니다. 사회주택으로서 주거의 질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성 안심조례라고 해서 여성의 안전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보강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 주치의제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이제 건강, 그다음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쭉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질문에서 좀 상세한 내용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협치에 대한 평가 비전 부분. 네, 최근 행정에서 주민 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은 이미 하나의 뚜렷한 흐름인 듯한데요. 국회에서도 이어질 듯한데 민선 8기 관악구의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적으로 민관협치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적인 꾸준한 증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용,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는 청년 인구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구인데요. 이런 구가 서울에도 40% 넘는 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참여들을 어떻게 끌어오고 또 그다음에 민간협치의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가 관악구의 협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 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죠. 네. 네, 마선거구 지역이 지금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잖아요. 이 지역구에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선거구에 있는 신사, 조원, 미성동이 동별로 성격이 다 제각각이고 특색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여러 개의 문제가 있어요. 뭐 어르신에 관한 문제도 있고 청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렇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공약의 핵심 포인트대로 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1인 가구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인 가구가 비율이 없다는 게 이 청년들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삶을 영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이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동네 주민분들도 청년들은 어차피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년들도 어차피 잠만 자고 가는데 라고 생각들을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 주거의 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네가 그 여성 1인 가구 비율도
탑3 안에 듭니다. 관악구 안에서. 아,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여성 안전과 관련된 것들에서 미비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에 관악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골목길이 여전히 무서워서 대로로만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래서 대로로만 다니다가 골목길로 가면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한 대로로 한 15분씩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 또 원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몰카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옆집에서 찍는 몰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선거하면서 상담으로 실제로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원래 선거 방송 때는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분노가 확 올라오긴 하네요. 관악기표는 관악구 구의원 마선거구입니다. 신사동, 조원동, 마성동 후보자 초청 대담하고 있고요. 지금 정의당의 왕복군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관악구가 연간 운영비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분들도 상당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의원, 구의원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후보자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그걸 후보자님께서 갖추고 계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시대라는 말을 하면 주민분들께서 되게 놀라세요. 관악구에서 어느새 1조가 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관악구 예산이 거의 매년 많이 남았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씩 매년 남아요. 사실은 예산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정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또 지방자치 행정학 수업도 이제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방자치 예산은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제로가 되는 걸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들 그리고 조례를 통한 제도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그리고 제일 오래 했던 일이 서울시의 물론 이제 노동정책이 한정적이지만 서울시와 노동정책을 협의하고 이제 논의했던 일들, 그 다음에 시의회 대응을 통해서 시의회가 어떻게 그 노동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후보자로는 두 번째 출마를 하고 뭐 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초선 의원이지만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상근활동가로 살면서 해왔던 이런 경험들이 관악구 의회에서 그대로 또 작동을 하고 이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동네, 그러니까 구니까요. 이 동네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구상과 비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저는 뭐 제 스스로 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양성평등 옛날에 쓰다가 갑자기 성평등이 양자가 빠지고 성평등으로 가는 것만 보더라도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거기에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제 뭐 성추행 관련된 이 비위가 있어서 구의원이 제명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뭐 국회의원 건도 있으면서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구의회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같은 사건들은 또 당연히 발생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고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에서부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성적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하고 이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안심 조례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선거 때 여성 안심 골목길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추가 확장했던 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정책 내용을 만들면서 구의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CCTV가 왜 이렇게 제각각으로 설치되냐, 동마다 민원 들어오는 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데에다가 CCTV 많이 설치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CCTV가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뭐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CCTV가 많으면 그냥 좋은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 방식
이런 형태의 시스템 설치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전 구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여성 안전 문제들, 그다음에 구에 특히나 관악구는 또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동네인데요.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관악구가 요즘 이태원과 종로에 이어서 네네. 그 성소수자들의 핫플레이스가 돼가고 있다라는 그 몰랐어요. 예 그렇다고 네. 합니다. 저도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성소수자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가족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뭐 조례, 뭐 이제 물론 법적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건 이제 조례를 넘어서 법으로 가야 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예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뭐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조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좀 다양한 성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들을 생각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조례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에 재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많은 지역들이 그런데 선주민, 원주민분들 계속 살 수 있으려면 좀 이런 재개발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개발이 만능이냐? 물론 이제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시죠. 근데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냐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가령 제 지역구에 있는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 옛날 강남 아파트 같은 데들은 재건축을 해야죠. 거기는 정말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 없었던 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이 동네에서 어떻게 좀 더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주거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지를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그걸 또 설득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하지만 또 재개발만 바라보면서 동네가 이제 강남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폐허가 돼가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위기로 가볼까요? 네, 구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공약이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공약집 이제 공보문에 넣은 공약으로는 이제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라고 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과 수립 시범 계획들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렸고요. 그거와 별도로 맑은 공기 조례 같이 이제 저희 다른 후보들이 이제 내고 있는 조례 내용 같은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발적인 어떤 감축 협약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생활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도 좀 확대하는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뭐 기후위기의 많은 원인들이 이제 공장이나 이제 큰 것들을 통해서도 오지만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동차 타이어가 만들어내는 것들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좀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좋은 도시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에 청년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 입장에서의 생각은 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준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청년 문제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지원 문제, 그러니까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 혹은 이제 취업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거의 질 자체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1인 가구여서 지금 저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전세를 옮겨보려고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지금 한 7평 정도에 살고 있는데 7평 정도 전세를 가려고 하면 뭐 이제 좀 남국 남양 쪽 좀
제가 사는 데가 신사동인데 남궁나영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싼 집들이 있지만 뭐 이제 역 앞쪽으로 가면 한 1억 5천 정도를 전세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 돈으로 이제 사는 게 좀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상태, 좀 더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악형 사회주택,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이름 바꿔서 1인 가구 함께주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계획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관악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젊은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도 꽤 사는데 문화적으로 사실 그런 것들을 향유하기에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이런 젊은 청년들이 적극 그런 것들에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갖춰놓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걸 대표적으로 관악 문화 바우처라고 지금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 바우처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제반 인프라들을 제공하고 적극 육성하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랑 청년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관악구가 1위는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렇지만 탑3, 탑5 안에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여기로 오는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학생이 아니면 취업을 해서 생활하러 오는 건데 그럼 사실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거의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로 이제 서울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안전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구가 그런 계획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배 문제도 정말 중요할 텐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어르신 에너지 필수 지원 조례가 일단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무더위 쉼터나 이렇게 경로당을 자주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냉난방 문제. 관악구는 이제 1인 노인 가구가 더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1인 가구 하면 예. 청년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도 꽤 많죠. 그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독거 어르신들이 이제 빈곤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인 건 아니지만 냉난방 문제까지 영향을 좀 미치시는데요. 어떤 냉난방뿐만 아니라 좀 뭐 수도라든지 이제 필수적인 에너지들은 동등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함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그 제한된 거주 조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질의 주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유치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이제 못 가게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 지원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분들한테 뽑아달라 해보겠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에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간단한 출마 선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드렸어요. 제가 그 토크빌이 적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까운 것을 봄으로써 먼 곳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운 단위에서의 정치,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정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정치 그리고 공동체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상상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토크빌이 그 책을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고 지방자치에서 더 다양한 얘기들을 얘기해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정치화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거대 양당들이 하는 얘기들 뭐 당연히 또 거기들이 대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노동자의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의 문제, 뭐 소수자들의 문제들을 의회 안에서 또 적극적으로 얘기해 나가면서 지금보다 더 다양성이 강화되어 있는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권자 여러분 사실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채 안 되는 시간에 후보자 역량, 철학 모두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서면 질의 통해서라든지 또 관악구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최대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관악구 마선거구죠. 네, 마선거구의 왕복군 후보자, 정의당 왕복군 후보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악구 구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시작합니다. 네, 관악구 사선거구예요. 저는 안병천 PD고 함께하는 임민경 PD 저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사선거구는 현재 4분이 출마하셨는데 그 중에서 2분은 불참을 알려왔고요. 참석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함께하실 분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2명밖에 2인 선거구다 보니까 1-가 1-나가 없네요. 편하네요. 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종윤 후보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출마의 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출마의 변요? 네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악구 의회 의원선거 4선거구에 출마해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입니다. 저는 이번 출마를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 전에 조선에 도전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과는 조금 다르게 그때는 공부하면서 관악구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보자라는 게 목표였다면 앞으로 4년은 주민 생활에 밀착해서 주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 생활 여건을 바꾸는 의정을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자 명부에 있는 이제 후보자들에게 학력하고 경력 정보를 좀 전달하고 있는데 일단 읽어드려 볼게요. 유권자 여러분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제8대 관악구 구의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종윤 후보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2명 뽑는 곳인데 4명. 어찌보다 5대5인 셈이에요. 확률상으로. 네, 그렇죠. 확률생활 그렇죠. 거의 보면 이제 지역에선 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네, 재선 부분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구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우리 선거구는 2명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4분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비책이랄까 이런 건 없고요. 어쨌든 주민들 많이 만나면서 앞전에 인사 말씀드리면서 가졌던 마음가짐 주민들에게 호소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선택해달라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데 구의원으로서 이제 관악구의 비전과 핵심 공약 부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구의원 후보로서 관악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이 궁금합니다. 또 민선 국이 관악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후보자님만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질문하셨던 순서와는 다르게 어쨌든 네, 나름의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앞전에 또 인사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초선 활동을 하면서는 공부하면서 관악구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조례겠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었는데요. 자화자찬하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표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4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이 아니고 생활 밀착형 어떤 여건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약을 준비했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도심지에서 고질적인 그러한 수건 사업인데요. 어쨌든 제 선거구 안에 공영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난을 좀 더 해소해 보겠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서림동 주민센터가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공간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것도 신축해서 그런 공간 부족을 해결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강점. 강점. 이거는 저는 진짜 뭐 어쨌든 앞에서도 제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지만 저는 준비된 의원입니다. 초선 4년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뭐 재선 다선 의원분들이 계셨지만 조례 발의를 제일 많이 해서 재정을 제일 많이 했고요. 능력이 준비돼 있고 검증된 후보다. 그래서 앞으로 4년도 그런 검증된 능력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에 대한 평가 비전 이 부분은 꼭 묻고 싶어서 저희들이 다 모든 후보자한테 묻고 네.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행정에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아마 가장 뚜렷한 흐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위에서도 이어질 텐데 민선 8기의 관악구 협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또 이후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은 민간 협치, 민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뭐 아쉽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그러한 민간 협치의 뭐 예산적이랄까 행정적이랄까 그 포션이 좀 줄어들고 있는 도전이 이제 우리 구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치 사업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또한 또 시장도 같이 선출될 텐데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구에 맞는 지혜로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선거구죠. 서원 신원동 서림동 이 지역구에서 가장 후보자께서 보실 때 시급한 것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꼽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해결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콩약에도 담았었는데 서림동 같은 경우에는 서림동은 주거 환경은 되게 안정적인 그러한 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가 지은 지 30년 돼서 이제 자치 프로그램을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뭐 공기 상태라든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뭐 세개동 다 포함되겠지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여유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악FM 관악구 구의원 사선고구입니다.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하고 있고요. 첫 번째 손님이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종인 후보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관악구가 연간 운영비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구의원분들도 상당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초의원, 구의원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걸 후보자께서 갖추고 계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구의원이 가져야 될 역량이랄까 3가지 정도로 핵심적으로 저 나름으로는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기준 1조 원 시대에 다가선 우리 관악구 의회에 있어서 예산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건 저희들도 어려워요. 양성평등했다가 갑자기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알고 있고요. 성인지 감수성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관악구에서는 어쨌든 뭐 다른 의원들도 미리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추행이랄지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구의원들도 이제 제명되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되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위에서 어떻게 풀어내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무거운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성폭력 여타의 그 성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 제도랄까요,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의무 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저는 근데 그러한 일들이나 사건들이 교육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 개개인이 그 문제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만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랄까 그러한 감수성 이런 게 좌우되는 게 크기 때문에 개인의 각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이야기로 가볼게요. 아, 시끄러워요. 관악구는 갑자기 혹 올라는 느낌인데 이 부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관악구에서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난개발이 되지 않고 선주민분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투기 문제도 지켜봐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라면 이제 부동산 문제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욕망과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마전의 어떤 한 현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물량 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커서 재개발 추진이 여러 곳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 단위에서 해결하기란 참으로 난망한 지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뭐 책임 회피가 아니라 좀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서울시에서 좀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부분으로 가볼게요. 기후위기 정말 중요할 텐데요. 중앙정부 서울시에만 맡겨놓아선 안 되지 않냐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후보 개인적인 공약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지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을 한다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여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어떠한 그런 것들을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거 해오면 휴지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부분 가보겠습니다. 2030 40.9%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는데 이 청년 정책 이야기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을 위한 정책만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중년층 분들께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만 많지 실제로 예산은 적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악구 청년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준비하고 계신 청년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는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도 많고 그 청년들이 구성하고 있는 1인 가구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청년을 위한 사업을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것들. 두 번째로는 청년들 자체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교류하는 그 다리를 놔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지난 4년간 박준희 구청장 4년간 행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청도 만들고 청년 문화 공간도 만들고 청년 문화 플랫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들에게 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 있다. 예를 들어서 관악형 청년 수당이라든지 여타의 명칭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분배 문제 이야기죠. 네. 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아까도 앞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재정 지출 기준으로 1조 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산적인 여력이 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구 차원의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회가 주어져서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부분을 신경 쓰고 챙기겠습니다. 네, 빠르게 달려온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의회 의원선거 4선거구에 출마한 이종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종윤은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후보입니다. 4년 더 기회를 주셔서 저희 이종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15분 내외 정도의 그냥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드렸는데 딱 맞춰주셨네. 네. 15분도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사실 유권자 여러분께 뭐 후보자 역량, 후보자 철학 모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도 혹시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라면 추가를 하겠고 그리고 공보물이 갑니다. 그래서 공보물에 해당되는 후보자들, 공약들, 경력들, 다양한 이력들,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꼼꼼히 보시고 네,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종윤 후보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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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4선거구였어요.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었습니다. 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거 되게 익숙치 않았는데 계속 읽으니까 이제 편안해진 것 같아요. 관악구 구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의 4선거구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관악대표 안병천 PD고요. 제 옆에는 임민경 PD 함께하고 있습니다. 4선거구는 서원, 신원, 서림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후보자가 4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중에 2분이 현재 그 대담 방송에 응해 주셨고요. 2분은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1번 기호 방금 전에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종윤 후보자와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호 3번입니다. 정의당 곽수진 후보자와 이야기 나눌 계획입니다. 4선거구는 2명 선거구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옆에 지역구는 뭐 1-가, 1-나 이렇게 있을 텐데 현재 이곳은 그냥 기호 1번, 2번, 3번 정의당이 지금 선번이 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처음 도전이시죠. 그러면 진짜 최대한 많이 잘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와 함께 출마의 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곽수진입니다. 네, 그 동네 인사 다니면서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20살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해서 18년째 진보정당 당원으로 이제 활동해 왔고 그리고 당내에서 성장해 온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올해 2월에 관악에서 결혼했고 이제 관악에 계속 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올해 1월. 2월. 네. 지금 제가 이제 후보자 명부에 있는 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 부분에 대한 정보만 일단 간단히 전달을 드릴게요.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셨고 현재 정의당 중앙예결위원회 예결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의당 관악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2명 뽑잖아요. 사실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 한번 결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대본에 없던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저하셨던 걸로 제가 전에 들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결정하셔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계시는데 이 2명밖에 뽑지 않는 지역에서 어떻게 본인이 헤쳐나가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어떻게 헤쳐나가야지라는 것은 사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뭐 유일한 30대 여성 후보로 2030 청년층과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돌봄 부모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본 질문으로 가볼게요. 구의원으로서 이제 관악구 비전 핵심 공약 부분입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구의원 후보로서 관악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이 궁금합니다. 또 민선 9기의 관악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또 후보자님만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8기가 7기에 비해 질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그 제가 관악전을 지역 언론에서의 평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정의당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3명이 모두 당선이 되어서 구의의 기본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저희는 초점을 두고 싶고요. 그래서 관악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저는 1인 가구 돌봄센터를 좀 내세우고 싶은데요. 이제 관악을 두고는 서울살이 중에 한 번은 살다 가는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살다 가는 곳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오래 살고 싶은 곳, 계속 살고 싶은 곳의 의미를 좀 주고 싶어서 정주율을 높이는 거는 사실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거에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인 가구 돌봄센터를 통해서 관악에 오래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저는 관악 비전을 위한 핵심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협치 부분 평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질문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행정에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은 이미 뚜렷한 하나의 흐름일 텐데요. 민선 8기의 관악구의 협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이후 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뭐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 또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일종의 관변화됐다라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참여 루트를 확대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까 들었던 한 예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회의가 뭐 11시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직장인을 다니는 청년들이 함께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여 루트도 확대하고 참여 시간도 좀 여러 뭐 직장인 참여 가능한 시간으로도 좀 늘리고, 그리고 홍보 채널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네. 네, 이 사선고구 서원, 신원, 서림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구에서 뭐 시급한 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걸 꼽으실 계획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코로나가 2년 이상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신림역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번 최근에 5만 원씩 나눠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뭐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께서는 그래도 이게 지역 상권을 살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5만 원씩을 나눠주는 것은 소비를 진작할 때 굉장히 필요한 이제 정책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초기에 소비가 굉장히 죽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방역 제한들이 굉장히 풀리고 있고 뭐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5만 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좀 피해 계층에 집중해서 나눠주는 지원 대책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의원이 되면 코로나 피해 지원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관악에 피운 관악구 구의원 네, 사선고구입니다.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에요. 이 후보자 추천 대담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4명 후보자 중에 2명 함께하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종윤 후보자 아까 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장동식 후보자는 불참을 알려왔고요. 기호 3번 정의당 곽수진 후보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가볼게요. 4번째 질문입니다. 네, 관악구가 연간 운영비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구의원분들도 상당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초의원, 구의원분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뭐라고 보시는지,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걸 갖추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건이 당신과 닮은 구의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의회 지난번에 사실 좀 청년 구의원들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여성 청년 없기도 했고, 사실 청년 구의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하필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로 좀 제명되거나 이런 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당신과 닮은 구의원으로서
이 청년 주민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지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저희 장점으로 삼고 이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당에 18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뭐 실무 경험들을 쌓아왔는데요. 특히 이제 중앙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해온 경험이 지금 이 연간 운영비 1조 원 시대의 관악구를 함께 경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순 계산인데 1인당 500억 원을 지금 진짜 만지는 거 엄청 사실 제 기억으로 5천억 원대 제가 관악구를 한 19년째 함께하는 것 같은데 4천억, 5천억 이랬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그러니까요. 아 이제 다음 질문 제가 하게 될 텐데 이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있다가 성평등이 좀 더 맞는 개념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언을 들었었을 때 쫓아가기 참 힘들다. 거기다 성인지 감수성 말은 많이 듣지만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관악구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만 구의원이 어쨌든 성추행 부분 성폭력 관련된 이 범죄로 인해서 제명당하는 상황들까지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국회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구의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트위터라는 SNS도 이제 즐겨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위터에 저희 관악구 구의회 선거가 되게 핫 이슈가 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불법 촬영 및 감시 및 점검에 사용되는 예산을 허위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걸 전액 삭감하겠다는 후보가 저희 관악구의 후보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국민의힘 가본을 받으셔서 굉장히 이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라 2030 여성분들의 굉장히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막아내는 것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큰 저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은 이제 구의원을 비롯해서 대표자, 대리인들의 되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젊은 여성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얘기하는 것조차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뭐 센터를 찾아간다거나 굉장히 공적인 루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을 같이 경험했거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구의회 안에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활동해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후보자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거 끝나고 꼭 토론 같은 거 해봤으면 네.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싸우면서 이기자가 아니라 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네.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제 재개발로 가보겠습니다. 네, 관악구에도 재개발 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들에서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데요. 난개발되지 않고 선주민, 원주민분들이 계속 살 수 있고 또 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 이제 뭐 재개발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막 원천적으로 부정하기는 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도 1기 신도시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한 30년 정도 단지가 구성된 지 한 30년, 40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관악만 해도 30년 이상 된 구옥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상하수도의 배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의 삶의 질을 굉장히 낮추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례로 들어서 제가 신원시장에서 이번에 뭐 민원이 있어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 수도 배관이 노후화돼서 이 철 함유량이 기존 평균치보다 한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적합치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사실 뭐 원천적으로 뭐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신통기획이나 이런 지금 다양한 재개발 뭐 이런 기획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서울시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양당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가장 큰 위험성은 세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뭐 대단지 규모로 사실 재개발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파트가 세워지겠지만 작은 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구옥 빌라를 신축 빌라로 바꾸는 게 되면 이제 신축 빌라의 건물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월세 수입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가 월세 수입을 원해서 방을 쪼개서 5평짜리 방들이
방들로 구성된 신축 빌라들이 이제 막 난립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도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있겠죠. 이 세입자들을 모두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문제가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되면 사회주택이나 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뭐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입장을 가지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뭐랄까 신축 빌라로 뭐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분들과 뭐랄까 굉장히 저렴한 임대가 필요하신 분들 간에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뭐랄까 그 새로운 재개발의 경우에는 굉장히 공공의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세우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하지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서 다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데 공공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좀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네. 기후위기 부분 사실 뭐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도 한번 다뤄갈게요. 네, 중앙정부 서울시에서만 이 기후위기를 다뤄도선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좀 기후위기 대응을 나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공약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일단은 서울시에 있는 특히 구들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이 좋을 텐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전거 이용률을 확대하는 게 사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파리 이달고 시장도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 권장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으로서는 자전거 보험을 전 국민 무료 가입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서 이미 하고 은평구나 다른 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좀 고민이 한 가지 드는 거는 이번에는 공약화는 못했는데 제가 다음에 출마할 때는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관악구는 너무 언덕이 많아서 이 자전거가 사실 보급만 한다고 해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그런 보급률을 높여야 할 텐데 저는 사실 또 서울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민의식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전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 관악구 시민사회단체와 좀 함께 고민과 그리고 연구를 같이 하면서 다음 출마할 때는 좀 공약화해서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기후 정의 조례를 좀 내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관악기후 행동에서도 제안 주신 내용이라서 이런 일종의 첫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관악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제 성문화하고 지자체 의무와 주민들의 권리 이렇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네. 청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030 40.9% 어마무시한 그 인구수이죠. 네. 근데 또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산은 적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중년도 힘든데 왜 청년 정책 이야기만 하냐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관악구 청년 정책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 청년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사회 경쟁이 되게 심화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사실 후기 청소년 고립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사실 이것이 뭐 세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 있냐 유의미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우울감 그것으로 인한 굉장히 극단적 선택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고독사 방지 조례 굉장히 사실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까지 닿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리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뭐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조례를 마련을 해서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청년 정책 저도 사실 이제 관악으로 처음 이사 온 게 5년 전이었는데 맨날 출퇴근을 하는 곳으로서의 공간이었어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청년 정책들을 전혀 사실은 정보를 접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지역 정치 시작하고 출마를 고민하면서부터 이런 것도 했어라는 거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사실 가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들이 사실 뭐 다 뭐랄까 지역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뭐 청년청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에 이런 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좀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안들 좀 고민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분배의 문제 부분입니다. 이건 관악기 피면서 꼭 묻는 문제이죠. 네. 네, 혹시 후보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관악은 굉장히 뭐랄까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이 지역 사회에.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기본은 주민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의 그 정의를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당에서 성소수자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성소수자인 주민이 사실 이런 마을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서 살 수 있는가,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되게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정말 마을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은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을 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 그다음에 차별 혐오 표현 인식 조사를 학교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탈과정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뭐 쉼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 매뉴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관악구에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악구 정책에 인권 영역 평가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 내실화하는 것을 좀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분배를 넘어서서 어쨌든 분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권리의 문제라든지 성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건드리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러 다니다 보면은 되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나경채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보당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진보정당 의원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주민분들이 낯선 얼굴인 저에게 기대를 걸어주시는 건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시는 유권자분들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 뭐 내외 정도의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고 저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후보자들한테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제 후보자의 역량을 이 짧은 시간에 뭐 철학 모두 아는 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서면지를 통해서 추가로 관악구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보물이 가게 되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선거구에 지금 관악구 구의원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종인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장동식 후보, 기호 3번 지금 함께하고 있죠. 정의당 곽수진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이준석 후보자 있는데 그 공약부터 경력, 학력, 다양한 이력들에 대한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만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 표, 소중한 한 표 적극적으로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기호 3번 정의당 곽수진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